AI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SMPT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코드가 어떻게 창작이 되는지 그 미디어의 미래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I가 우리 삶 곳곳에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근데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듣는 음악, 이런 것들을 정말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뭘 좋아할지 추천해주는 걸 넘어서 창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AI의 진짜 영향력,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AI가 쓰는 언어를 좀 알아야겠죠?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딱 핵심 개념 몇 가지만 잡고 가면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 단어들을 막 섞어서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명확한 포함 관계가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제일 큰 우산이 있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 또 그 안에 인간의 뇌 신경망을 본뜬 더 깊고 강력한 기술, 바로 딥러닝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학습법은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이건 마치 정답지가 딱 표시된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AI한테 이건 고양이야, 저건 강아지야, 이렇게 이름표가 붙은 데이터를 수없이 보여주면서 스스로 패턴을 깨우치게 하는 방식인 거죠. 반면에 비지도 학습은 정반대입니다. 정답지가 아니 없어요. 이름표가 없는 데이터를 그냥 잔뜩 던져주고, 자, 이 안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한번 묶어봐 라고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AI가 스스로 데이터 안에 숨겨진 구조나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야 하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똑똑한 방식인데요. 바로 자기 지도학습입니다. AI가 스스로 문제를 내고 그걸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장의 일부로 빈칸을 만들어 놓고 채우게 시키는 거죠. 나는 오늘 빈칸에 갔다. 이 빈칸을 맞추려면 AI는 엄청나게 많은 문맥을 학습해야만 하거든요. 바로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핵심 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방식입니다. 이 인용문 표현이 딱이죠. 간식을 주면서 가르친다? AI가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내면 보상을 주고 벽에 부딪히면 벌점을 주는 식이에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AI는 최적의 전략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알파고가 바로 이 방식으로 훈련됐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주요 학습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똑똑한 기술들이 우리가 매일 보는 스포츠 중계나 영화, 음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창조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론은 그만 실제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혹시 스포츠 중계 보실 때 화면에 뜨는 슛 성공 확률 같은 통계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저게 AI의 작품입니다. 선수들의 움직임, 공의 궤적, 수비수와의 거리 같은 수백 가지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순식간에 대선해내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우리 시청 경험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AI가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낸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없던 이미지를 그리고 소설을 쓰고 심지어 음악을 작곡하는 것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바로 생성형 AI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한 방식인 VAA는 일종의 특징 요약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수천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서 뾰족한 귀, 긴 수염, 동그란 눈 같은 핵심 특징만 쏙 뽑아내서 아주 작은 요약본으로 압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요약본에 살짝 변화를 줘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리입니다. 간의 방식은 훨씬 더 극적이에요. 마치 위조지폐범과 경찰의 치열한 대결 같다 할까요? 생성자라는 AI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고요. 판별자라는 AI는 매의 눈으로 그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 둘이 서로를 이기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 생성자의 실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미지 생성 AI의 대세죠. 바로 확산 모델입니다. 원리가 아주 독특한데요. 선명한 사진에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서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다음 AI한테 이 과정을 거꾸로
즉, 노이즈를 지워가면서 원본 그림을 복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마친 AI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노이즈 상태에서부터 걸작을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미드전이나 달리가 바로 이 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창작이 가능하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위험한 창작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우리의 편견을 그대로 배운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적인 결과물까지. 이제 이 강력한 기술의 그림자, 바로 윤리와 보안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AI는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가치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에 남성 CEO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AI는 CEO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마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과거 남성 지원자 데이터에 치우친 AI 채용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이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결국 이 프로젝트를 폐기해야만 했죠. 이건 단순히 윤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보고서에서는 5가지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먼저 포용성과 투명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해서 편견을 줄이고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조직 문화에 관한 건데요. AI가 조직의 가치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과정에 윤리가 녹아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투명하게 공유해서 다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원칙들을 그냥 좋은 말로만 남겨두면 안 되겠죠. 그럼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뭘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I 윤리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세스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모인 데이터가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치우치진 않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모델링 단계에서는 AI의 판단 근거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죠. 아이디어가 나오는 첫 순간부터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에 윤리라는 필터를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도구로 모델 카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살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AI 모델에도 성능은 어떤지, 어떤 목적으로 써야 하는지, 잠재적인 편향이나 한계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명시한 일종의 설명서를 붙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창의적인 파트너, 협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은 과연 AI를 쓸 것인가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이 강력한 협업자와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